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시각화 강의를 맡게 된 하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블로를 통하여 시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태블로라는 이 시각화 프로그램은 태블로 퍼블릭 그리고 태블로 프로페셔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 중에 퍼블릭은 무료이고 프로페셔널의 경우 월 9만원에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분들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학생용이라고 치시면은 아래 학생용 태블로로 뜨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셔서 무료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여러분께서는 프로페셔널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경우 바로 태블로 퍼블릭이라는 곳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파일은 거기서 다운을 받아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로 프로페셔널의 경우 바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으며 그 파일을 서로 간에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제 태블로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기능적인 면에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학생이시니까 이제 프로페셔널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학생으로 계속 등록되어 있으실 경우에 이거를 다시 입증만 하면은 무료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태블로 퍼블릭과 프로페셔널의 저장 관련 표현 방식에 관해서 약간의 기능 차이가 있는데 저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TWBX 파일로 서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퍼블릭에서 저장된 파일 같은 경우 프로페셔널에서는 연결 프로그램 그리고 태블로 프로페셔널을 클릭한 후 확인이 가능하지만 프로페셔널에서 저장된 파일의 경우 TWBX의 형식이 아니면은 퍼블릭에서는 읽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TWBX 형식을 맞춰줘야지 이제 서로 간에 확인하는 게 아마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방식의 경우 어, 시각화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게 프로페셔널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보지 못하고 바로 퍼블릭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우선적으로 프로페셔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본적인 태블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는 제일 먼저 데이터 원본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창이 있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작업을 하실 거냐 하면은 엑셀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CSV 파일을 가져오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 유형들 같은 경우 다 CSV 파일입니다. 그리고 엑셀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엑셀로 저장을 하셨을 때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보통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CSV 파일을 여기서 텍스트 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JSON 파일이라든가 PDF 파일 이런 걸 다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우선 일단 저희는 텍스트 파일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성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인덱스 부분이고 여기는 저희가 전처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전처리했던 경우는 이제 댓글 내용 같은 경우 이쪽에 콜럼으로 차지하고 있고 날짜 콜럼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크롤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점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별점 콜럼 그 다음에 재구매를 행했을 때 하지 않은 분들은 0 그리고 한 분들은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 여기 1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한 달 사용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 달 사용하시고 후기를 남긴 사람들의 경우 1로 되어 있고 이런 한 달 사용기를 남기지 않은 분들은 0으로 표현을 해서 저희가 1, 0으로 표현을 한 것들을 콜룸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종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번호만 붙여놨는데, 메타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해서 나눠 놓았습니다. 여기서 0번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0번 같은 경우는 단종되거나 구매를 하였지만 어떤 종류를 구매를 하였는지 알 수 없음. 그 경우 0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장을 하실 때 이제 전처리를 할 때 제가 처음 전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번호 순으로 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저희가 이 0번을 제외하였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숫자를 없앤 다음 미세모, 이중 미세모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게 변형을 해서 그 문자열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였습니다. 한 달 사용기의 한 달 사용기 재구매의 경우에도 0과 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재구매를 했을 때 1을 재구매로 바꿨고, 한 달 사용기도 1을 한 달 사용기로 바꿔서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전처리를 하지 않고 오직 수치로만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른 파일 같은 경우 여기서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이 필드가 어떤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짜 같은 경우 서로 일치할 경우에만 이 파일들을 연합시켜서 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이게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는 지금 이 파일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해서 그 당시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일단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로 이동을 하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할 콜럼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와 필터, 마크, 열과 행, 시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씩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열과 행에 바로바로 올라가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별점, 재구매 종류 같은 경우 더블 클릭했을 때 마크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올릴 수도 있고 필터로 넘길 수도 있으며 페이지로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별점을 이쪽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년, 분기, 월, 일, 연, 분기, 월, 주, 번호, 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경우 불연속형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연속형이고, 이 불연속형과 연속형의 경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는 것도 좋은데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불연속형의 경우 이런 식으로 2019, 20, 21, 22 이 해당 연도에 대해서 크롤링을 한 데이터들이 바로 다 나오게 되고, 아래에서도 연속형에서도 연을 하였을 시 동일하지만 월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쪼개듯이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만 나오는 게 불연속형이고, 이것들은 전체 연도의 각 1월달을 다 합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연속형의 경우 월로 들어갔을 때 각 연도의 시간 연속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용해 가실 때는 대체적으로 아마 연속형 날짜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계의 별점 같은 경우 저희가 왜 여기다 올렸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합계 같은 경우 별점의 점수를 전부 다 합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확인할 것은 이 별점을 누가 주었는지 그 준 횟수 자체가 궁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난 다음에 후기를 남기는 것이 구매 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이나 중앙값 이런 것들 합계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카운트가 필요합니다. 카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카운트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2400으로 되어 있고요. 이전 합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카운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저희가 어떤 종류를 샀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종류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바로 위에 행으로 넘어가면서 위와 아래가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크 이쪽 전체로 가서 색상 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색깔이 연한 것과 색깔이 강한 것들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종류를 구매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면은 이 차원이라는 것으로 누르게 되면은 1번, 2번 이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 미세모, 이중 미세모, 일반모 이런 것들을 종류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종류를 얼마만큼 샀는지 별점을 매긴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파이썬으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그래프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터링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여기서 아까 전에 확인하셨다시피 0번이 있었다가 지금 제가 제외를 하였는데, 이 0번을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0번을 지우는 방법은 필터링을 해서 지우는 것인데, 아까 전에 종류가 이렇게 있으므로 그래서 필터 쪽으로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모든 값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값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0번부터 7번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이 0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당겨서 1번부터 7번을 하게 되면은 바로 0번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열로 이중 미세모, 미세모, 일반모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값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문자를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거나 하나의 문자를 체크해서 뺄 수 있게, 체크하거나 더할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 같은 경우 그래서 색상 편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색상 편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게 되면서 다중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단순히 색상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이제 앞뒤로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되고, 단계별로도 변화를 할 수 있으며, 좀 더 고급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부분이 끝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수 있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께서 시각화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필요했을 때는 이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였기 때문에 2번부터 3번까지 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 이렇게 저희가 어떤 것들이 주로 팔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번에서 5번이 아닌 1번부터 3번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1번부터 2번, 3번이 나오지 않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바꿔서 4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4번이 흐릿하게 나오고 1번, 2번, 3번 순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색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조금 난잡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트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 같은 경우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은 여기서 고치는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상 시간대별 구매 종류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제목을 따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트 이름이 아닌 A, B, C라고 정의해서 하면은 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양옆에 X와 Y축 같은 경우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이 X축의 경우에는 이 연도와 월이 필요하지만 날짜의 월이라는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지우지 마시고 축 편집을 통해 날짜의 월 제목을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보기가 편하게 되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 별점의 카운트 이런 경우는 아예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시각화를 했을 때 훨씬 더 보기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시트로서 완성된 것의 경우 시간대별 어떤 종류를 구매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구매한 종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색상으로 하나의 시트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것을 열었을 때 시트 2번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연도별 한 달 후 리뷰어의 비율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가 들어가게 되고 이후 마찬가지로 별점을 통해서 카운트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럼 연도별 이제 구매자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구매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려면은 한 달 이렇게 표현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여긴 히트맵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를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소용한 분들을 확인을 하려면은 이렇게 색상으로 넘어가서 차원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표시가 여기 이 텍스트 표시이고요. 이거는 음,
이 세부 정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카운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막대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0과 1이 즉 한 달 사용한 사람들이 카운트를 이쪽에서 이제 전체 카운트에서 한 달 사용을 한 사람들이 카운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0과 1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게 어떻게 비율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는 지금 당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줬을 때 몇 명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게 됩니다. 다만 이게 비율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을 바꾸려면은 퀵 테이블로 가서 구성 비율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전체 비율로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합쳐서 50% 여기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65% 70% 가까이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연도의 비율입니다. 연도의 비율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여기서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으로 해서 테이블 아래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해당 연도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사용을 하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바로바로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애고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바로바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행과 열을 서로 변환시키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연도를 이렇게 원하시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 상태로 변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후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내용을 시각화하시는 시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몇 개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는 시트의 구성을 마음대로 하셔서 어느 부분에 어떤 시트를 넣게 되실지 확인을 하셔서 분배를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크기가 모자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00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좀 더 늘어난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범례 같은 경우에도 대시보드에서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서 동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들어가셔서 동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도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서 동작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동작 추가를 누르셔서 필터를 들어가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체 시트 간에 유동적으로 연결되어서 동작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누르신 후 마우스 오버를 누르셨을 경우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으로 해보겠습니다. 선택으로 하시고 필터링 된 값을 유지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2021년에 재고 한 달 사용기를 사용하신 분의 비율을 눌렀을 경우 이렇게 어떤 종류에서 어떤 종류를 이렇게 사용기를 남겼는지 횟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클릭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동작을 들어가셔서 편집을 누르신 후 선택을 해제할 경우 모든 값 표시로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같은 곳을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원래 나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우측에서도 비율이 변형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트 3과 4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었다면은 이게 전부 다 같이 연동돼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의 경우 지금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하는 것과는 다르게 동작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마우스 오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올리기만 해도 바로바로 변형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선호도는 선택해서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오버나 선택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 차트를 작성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학습할 것은 이렇게 버블 차트로 어떤 것들이 비율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이 이제 판매량 카테고리별 확인이고, 이것을 하려면은 이 종류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을 했을 경우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을 색상으로 들어가서 차원으로 바꿔줍니다. 차원으로 바꿔주고 표현 방식을 이렇게 눌러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선택도 되지 않지만 여기서 종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줬을 시 이렇게 저희가 히트맵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버블 차트가 하나 완성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서 버블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종류별 합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합계가 아니라 카운트입니다. 카운트로 변화를 해주면은 0부터 7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데이터들에 맞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0번을 지우는 게 마찬가지로 필터를 걸어서 0번을 지워주고, 그리고 이 색상을 입히는 것은 종류로 색상을 누르시고 이것을 차원으로 변환시켜 주시면은 지금 색상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색상 편집을 통해서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반전은 1번부터 3번까지가 저희가 중요했기 때문에 반전을 눌러서 1번을 강조하고 시작과 끝을 1번부터 4번으로 해서 4번 이하는 4번 이상은 색상이 안 보이도록 변형해 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게 1번, 2번, 3번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율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거 차원으로 했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카운트를 누르셔서 이 T가 텍스트, 여기 보여주는 것이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비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퀵 테이블 계산으로 들어가서 구성 비율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시트 3번을 대시보드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비율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했을 때 비율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를 하셨다 싶으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잘못 누르셔서 제외를 누르시거나 이 항목만 유지 이런 식으로 잘못 누르셨을 경우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래프를 시각화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들은 네이버 쇼핑몰을 통해서 크롤링한 것들을 통해서 수치로만 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단어들이 얼마만큼 등장 빈도가 높은지 그 등장 빈도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버블 차트를 만들어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로 들어와서 자연어 처리로 만들어낸 단어 빈도수를 버블 차트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전 동영상에서 구글 콜앱으로 맥캅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다른 팀원분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데이터를 저희 팀에서는 연월별로 분리한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하여서 빈도수를 체크하였고 이것을 구글 콜앱을 통해서 전처리를 마친 다음에 만들어낸 파일들을 태블로로 연결하여서 버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맥합을 설치한 경우 여러분께서 구글을 쳤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저희 팀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글 콜앱에 맥합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 파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고 이렇게 마운트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드라이브에 이렇게 파일을 넣을 수 있게 변경하셨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일에 이 nmp라는 파일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이 자모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간 단어의 마지막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는 T로,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끝날 경우는 F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그런 것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드리스트를 보시면은 가성비, 미세모, 리뉴얼,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따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을 시 가성 따로, 비 따로, 혹은 미, 세모, 혹은 미세, 모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였을 경우 갈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가성비도 원래대로라면 가성 플러스 B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 위에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워드리스트에서 제외돼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래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콜앱에서 사용을 할 때 반드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합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할 원하는 단어를 정의를 내려주시면 워드리스트를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면은 아래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기능이었고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전처리 데이터를 연월별로 분리해서 자연어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처리 데이터는 VS 코드로 작성을 하였는데 이전 시간에 이전에 보셨던 전처리 완료라는 CSV를 보시면은
약 5만 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리플레이스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했던 것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잠시 만들어 놨던 것 뿐이고, 지금 요 두 개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삭제를 하고 그것을 다시 인덱스를 재정렬을 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약 5만 건에 달했던 것들이 중복된 내용이 사라지면서 4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만든 코드인데 19년도부터 2022년 5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같은 경우 19년부터 22년까지를 위해서 23으로 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코드들은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구분을 하여서 10월 이하에는 이게 0, 1, 0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시작하는 문자열 1에서부터 9까지를,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 11, 12 요 숫자들을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파일로 작성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들만 7월달부터 있었기 때문에 7월달, 그리고 12월달, 1월달부터 12월, 그리고 1월달, 마지막으로 1월달부터 5월까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지게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파일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다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일 임포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 있던 CSV 파일들을 읽어드리는 기능을 넣었고, 불용어 제거를 하시는 거를 통해서 불용어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불용어 제거한 다음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은 뒤 글자 수 1개짜리를 모두 제거하는 그런 함수까지 만들으셨습니다. 이 리스트를 풀어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리스트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도 만들으셨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각 단어들을 확인하신 후, 그 다음에 고유 정수를 부여하여서 빈도수에 따라 이렇게 순서대로 고유 정수를 부여하는 것을 함수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문자열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그 조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들을 하는 그 리스트 안에다 다시 보는 걸로 만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사들을 얼마큼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그 빈도수를 체크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빈도수가 요 5보다 작을 경우 해당 행을 삭제를 하고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익스포트 하여서 CSV로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로는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이 집어넣어진 파일을 읽어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불용어를 제외하고 자연어 처리된 명사들을 전부 다 끌어모은 다음 여기 빈도수를 체크하고 일정 이하의 빈도수가 있으면 삭제를 한 후 빈도수에 맞춰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들을 이제 파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CSV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가 완성을 해서 태블로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저희 팀에서 최종으로 만들었던 버블 차트는 이런 형식으로 2021년 여기서 나왔던 20년에 21년이 아니라 20년에 12달에 가까운 것들 중에서 나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빈도로 등장을 하였는지, 명사가 등장을 하였는지 이렇게 가장 많은 단어부터 조금 적어지는 단어들까지 이렇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진한 색으로, 그 다음에 점점 옅어지는 색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을 열으셔서 2020년 1월에 카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의 경우 이렇게 불러왔을 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유니온으로 변환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하나의 유니온 안에 와일드카드 자동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가 여기 있는 이 파일 안에 있는 같은 파일 안에 있는 CSV 파일 전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특정 수동을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0년만 먼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2020년 한 해의 것들이 그 개월수가 12개월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던 도중에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오작동을 하고 컴퓨터를 껐다 켜야지만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견돼서 고치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아직 제대로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단 동영상 녹화하는 부분까지는 가능한 부분만 녹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상이 끊길 수 있는 점을 확인 좀 해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할 것은 이제 태그와 카운트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버블 차트를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그와 카운트가 어떤 것이냐면은, 태그는 여기 나왔던 이전에 나왔던 여기 이 CSV 파일들에서 나온 이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컬럼이고,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하였는지 그 빈도수에 대해서 나온 숫자들입니다. 테이블 네임은 이 단어들과 빈도가 어느 CSV 파일에서 가져왔는 건지 확인해 주는 이런 컬럼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 1월 달에 이거 다른 파일이네요. 20년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단어들이 얼만큼의 빈도로 출현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그와 카운트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수치를 통해서 이 단어들이 얼마만큼의 빈도로 등장을 하였는지가 2020년에 얼마만큼 등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버블 차트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현 방식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버블 차트를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차트를 눌렀을 때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많은 원들이 그 각기 크기를 달리하여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단어들 이후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등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링은 태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통해서 보시면은 와일드카드, 조건, 상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상위를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것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큰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보았을 때 조금 너무 큼직하기 때문에 이게 시각화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서 한 30개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오히려 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한 중간값인 20 정도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 정도를 하니 이제 어느 정도 큰 것과 작은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시각화를 할 때 좀 보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색상을 한번 입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가 큰 것이 빈도가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이므로 이게 가장 강한 짙은 색상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크기가 작은 것들은 점점 색이 연해지면서 나중에는 제일 흐릿해 보이는 색상으로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태그를 이렇게 색상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각자 문자열이기 때문에 각자에 따라서 색상이 다 나눠져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색상이 연한 것인지 짙은 것인지 짙어지는지 연해지는지는 따로 각각 부여를 해주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태그는 버리시고 카운트를 통해서 색상을 입혀주시면은 이제 수치에 따라서 색상이 연해지고 짙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색상 편집을 통해요. 어떤 색상을 원하시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초록색도 할 수 있고, 푸른색도 할 수 있고, 주황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초록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카운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카운트 자체가 이게 이 단어 태그에 얼만큼 많이 등장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합산을 하지 않고 카운트를 통해 카운트라는 컬럼에 카운트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카운트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가 아닌 색상을 통해서 카운트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12달에 다 등장하였는지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합계로 등장했던 단어들이 여기 이렇게 등장했던 단어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그 합산한 양을 보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합계로 하는 것이 더 지금 상태에서는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레이블 같은 경우 지금 이 텍스트를 보면은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레이블을 누르셔서 이렇게 하셔서 글자의 글꼴과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 색상을 조절할 수 있으면 이거 굵게 기울게 밑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도 바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래쪽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 확인을 하면은 이제 눈으로 보기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얼마만큼 등장을 하였는지 이렇게 갖다 댔을 때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카운트를 다시 또 레이블을 씌워주면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글자로 이렇게 얼마큼 등장을 하였는지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이제 전처리를 정말 완벽하게 하셨다면은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처리가 좀 제대로 완벽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좀 많네요. 이제 좀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우클을 통해 제외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하셔서 남은 것들이 좀 더 괜찮은 게 남았다라고 생각되실 때 마지막까지 가셨을 때 이제 전처리가 끝나는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 툴에서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들은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에서 너비 맞추기, 높이 맞추기, 전체 보기 이런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으므로 그냥 표준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이 상태에서는 2020년 한 해의 것들이 전체 다가 이렇게 나온 것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에 원본을 넣을 때, 유니온을 할 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을 했는데, 전체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분화하는 것을 이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네임이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는데 어디서 나온 건지 그 원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테이블 네임을 페이지로 옮기신 다음에 여기서 필터 표시를 하십니다. 필터 표시를 하시게 되시면은 전체부터 1월부터 12월까지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고 여기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필터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슬라이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학생분들께서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확인하면은 지금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칫솔 20년에 1월 것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뭔가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한참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근데 이걸 누르고 난 다음에 특정값을 누르고 카운터를 한 다음 이 상태에서 11과 12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11 누르니 전체가 다시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확인을 해본 후 다시 전체로 돌아갔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카드를 숨기면은 이제 2020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시면은 유니온으로 편집을 했을 때 2021년 12달의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뭉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과 21년이 서로 연동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태그를 통해서 연동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1년도고 이것은 시트 2번에서 동일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태그와 카운트를 버블 차트를 통해서 표시를 한 후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색상으로 집어넣고 이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황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서로 연동을 하였기 때문에 시트 1번에서 이 태그 필터를 한번 2021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집합을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집합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서 작업했던 이 집합들이 상위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되어서 다른 유니온과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태그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시트 2번으로 들어가서 태그 집합을 필터링을 걸어주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집합 여기 있는 태그들이 여기서 그대로 연동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씨 크기를 좀 더 키워주고 카운트 레이블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 없어진 전처리된 단어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서도 전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네임을 페이지로 옮기시고 필터 표시를 하신 후 슬라이드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변형 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운트로 변화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원했던 대로 되는지 한번 전체를 봤을 때 하나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두 개가 등장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표시돼서 전체를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 1월부터 12월까지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숨기시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크기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버블 차트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한 것을 버블 차트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께서 참고하여서 좀 더 나은 발전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번외로 지도적인 것들을 이제 태블러로 나타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에 대해서 태블러로 나타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불러온 것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라고 하는 CSV 파일로 어디서 받았냐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는 것을 구글에서 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들어가신 후 여기서 이제 22년 혹은 다른 연도도 이제 다 검색하시고 이제 연도와 연월일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서 실거래가 구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시, 도, 시, 군구 전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컬럼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CSV를 다운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원 데이터가 이렇게 시, 군구 그리고 읍면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읍면리도 나오는 이제 읍면리까지 포함된 게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조금 전처리를 한 번 더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를 주소로 바꾼 뒤에 주소를 아까 전에 등장한 것이 시, 군구, 동, 면, 리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를 해주고 분리를 한 것을 이제
시와 군구를 합쳐서 시군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군과 리를 제외를 시키고 이제 시도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형식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이제 만들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렇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원본 데이터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 시군구를 한번 어떻게 지도상으로 표현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파이썬을 통해서 변환시키지 않은 것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리적 역할을 누르시면은 시군구가 나오게 됩니다. 시군구를 눌러주시면은 경도와 위도가 생성이 되는데 경도와 위도를 더블 클릭을 통해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시군구를 색상을 통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멤버 추가를 누르시면은 129개 알 수 없는 항목으로 뜹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위치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주시도가 어딘가 대구로 해보겠습니다. 대구까지는 됐는데 이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왜 인식을 못하냐면은 남구, 달서구, 중구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9군데를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남구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 129개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처리를 통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통해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던 것을 이렇게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을 따로 분리를 하여서 저장을 한 게 지금 요 주소지라는 CSV입니다. 주소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트로 다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시군구를 클릭하신 후 지리적 역할을 누르시고 시군구를 누르신다면 경도 위도가 생성이 됩니다. 동일하게 시군구를 다시 색상을 넣어주시면 8개의 알 수 없는 항목이라고 뜹니다. 8개 정도는 저희가 위치 편집을 통해서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정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구로 체크를 해주시고 각 구마다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구의 색깔이 입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이런 식으로 누르시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점만으로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대구의 면적이 되는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누르시고 맵을 눌러 주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관할 경계선이 딱딱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 금액 같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 금액 같은 경우 10,000원을 기준점으로 시작해서 10만, 100만, 1000만, 1억, 2억 7천 등등 이렇게 대부분 억 단위의 가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시군구와 연결지어서 하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거래 금액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건축 연도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건축 연도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합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던 금액들을 전부 다 각 구마다 전부 다 한 대로 합칠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싼 아파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값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이상 수치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을 시키지만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제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값으로 하였습니다. 중앙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시군구를 색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구마다 중앙값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보다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크기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동작을 누르신 후 동작을 추가해서 선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값이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달서구도 서구도 북구도 다른 구들도 역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와 연관시켜서 여러분께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넷마이너와 탭을 통해서 시각화 강의를 맡게 된 하동호였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좀 더 학생 시절에 좋은 스펙을 쌓으시는 것을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